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데미안 릴러드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토론토 랩터스의 소식으로 짤막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데미안 릴러드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번 오프시즌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결국 포틀랜드, 피닉스, 밀워키 벅스 이 세 팀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벅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세 팀 모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트레이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포틀랜드가 이제 어콰이어 새롭게 얻은 주루 헐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리빌딩 노선을 포틀랜드가 걷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맞지 않는 헐리데이는 후속 트레이드를 통해서 드래프트 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밀워키 벅스가 우승을 위한 승부수를 아주 제대로 걸었습니다. 이 결단력 저는 존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토 랩터스 재밌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랩터스 역시 포틀랜드와 트레이드 관련해서 협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며칠간 뜨거운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랩터스와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랩터스는 오지 아누노비를 이 데미안 릴러드 트레이드 딜에 포함시키기 원치 않았다고 하고요. 사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데미안 릴러드라는 스타 플레이를 얻으려면 그 정도는 포함하는 정성, 성의를 보였을 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랩터스의 릴라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괜히 이런 트레이드 협상 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줬니, 안 줬니, 이제 이래서 딜이 됐니, 안 됐니, 이미지만 나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랩터스는 특별하게 얻은 것은 없고 이미지만 잃었는데요. 한 프런트 직원이 마사이 유지를 상대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마치 판타지 리그 GM처럼 여러가지 트레이드 딜을 제시하지만 변덕스럽고 결국에는 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기피 대상이 되어가는 마사이 유지리인데요. 한때는 정말 명단장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 트레이드를 정말 잘했던 유지리이지만 이제는 그런 어리숙한 구단이 거의 없고 구단들의 운영 능력이 상황 평준화된 만큼 그때 같은 트레이드를 노리는 건 전 좀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이번 오프시즌 랩터스와 유지리 단장 많은 NBA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건을 변호하자면 뭐 저도 또 유지리 편을 들자면 사실 랩터스가 그렇게 릴라드 트레이드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릴라드 자체가 뭐 랩터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또 릴라드를 영입한다고 해도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랩터스가 우승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형 트레이드는 아직까지 뭐 우승 이후로는 크게 없었지만 내부 FA 계약은 참고로 좀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데미안 릴라드를 마사이 유지리의 계산에는 본인이 생각한 에셋을 얻을 수 있으면 과감하게 배팅하지만 아니면 발을 뺀다. 이것에 입각해서 좀 어려워 보이니까 과감하게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팬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과는 별개로 마사이 유지리는 본인 뚝심대로 잘 진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릴라 드라마는 후속편을 남겼습니다. 헐러데이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드루 헐러데이 이미 검증된 우승을 향한 최고의 3옵션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 능력을 두루 갖췄고 밀워키 벅스에서 우승까지 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10년 만에 다시 올스타가 된 진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당연히 이런 선수는 리빌딩 팀인 포틀랜드에는 사실 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드루 헐러데이를 트레이드하면서 최소 2장의 1라운드 픽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포틀랜드 입장에서 이 선수는 릴라드 트레이드의 반대급부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 드루 헐러데이를 통해서 얼만큼의 에셋을 가져오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재미난 사실은 이 헐러데이 영입에 랩터스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팀 구성으로 보면 공격이 좋은 릴라드보다는 수비가 좋은 주루 헐러데이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외에도 셀틱스, 클리퍼스 같은 우승을 원하는 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도 플레이오프권 팀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포틀랜드는 가만히 앉아서 당분간 팀들이 제시하는 오퍼를 보면서 여유있게 트레이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랩터스가 과감하게 이 주루 헐러데이에 배팅을 해도 좋지만 저는 지금의 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본인의 트위치 방송을 통해서 키가 성장했음을 스카티 반지가 발표했습니다. 착화 신장 6'11이라고 하고요. 그 드와이트 하워드의 신장이 6'10 이라는 걸 이제 안다면 이 반지가 얼마나 거인이 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스카티 반지는 포워드 중에서도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졌는데 센터 수준의 키까지 가진다? 네, 랩터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농구란 스포츠가 키가 커서 막 손해보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트레이닝 캠프 소식입니다. 이제 11계약으로 트레이닝 캠프 참가 예정이었던 케빈 오바노 랩터스가 웨이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더렐 모셀이라는 선수와 계약을 했지만 6시간 만에 방출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시즌의 트레이닝 캠프는 선수들의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선수들의 윤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구를 계약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이후에 빅맨 포지션인 마크루 메이커와 계약을 하면서 이 선수와 트레이닝 캠프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년에 딱 한 번뿐인 트레이닝 캠프이니까 가능한 많은 자원들과 계약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랩터스 선수였던 스탠리 존슨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왜 본인이 랩터스를 택했고 랩터스, 토론토가 얼마나 좋은 도시였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탠리 존슨 같은 경우에는 랩터스의 선수 능력을 믿고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랩터스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스탠리 존슨 같은 경우는 1라운드 픽 출신이지만 지지부진한 커리어를 보냈고 랩터스를 통해서 확실히 반전에 성공했죠. 사실 그 시절 랩터스 905에서 매년 브레이크아웃 좋은 선수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존슨처럼 유타 와타나베도 멤피스 이후에 랩터스에 합류하면서 커리어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낭만 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이 부쉐 이후로는 마땅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게 참 안타깝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좀 짤막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